여러분, 하루 이자만 40억이다. 하루 단 하루 이자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한전입니다. 예. 한국전력 2023년 하루 이자 추정액이 40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가 장난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2조 8천억 원입니다. 192조 8천억 원. 예. 이게 2016년 대비해 보면요. 83.62%가 늘어났고요. 금액으로도 87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공기업 다 망쳐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2021년에 145조 8천억 원이 2022년에는요. 192조 8천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40억 원이면 여러분 하루 40억 원 그건 누가 낼까요? 그건 누가 낼까요? 하루 40억 원의 이자 한국전력이 낼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낼까요?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이 냅니다. 모두 여러분. 결국 저도 말입니다. 우리가 갚든 우리 아이들이 갚든 우리 자손들이 갚든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쓰는 사람은 신나게 씁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갚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갚습니다. 전기요금이 세금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요. 전기요금이 어느 날부터 시장에 올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으면 그냥 나발이고 다 날라갔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입니다. 정치요금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은요. 아마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아니 하루 이자가 40억까지 되면 이게 뭐 최악의 상황 안 오겠냐고요. 오고도 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부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요금 올린다 하면서 이게 삐거덕 하면서요. 지금 전기요금 올린다고 이야기 나온 지 한 40일 동안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죠. 한전 사장이 안 나가니까 한전 사장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안을 안 가져오니까 이게 뭐 여당에서는 지지부진 저기가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정부의 어떤 정책도 안 받아들이고 혼자서 말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해봐 법대로 해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국민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다 망가진다는 것 알고도 있으면서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나가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나라 경제가. 이게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전은요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빌려서. 보시다시피 2022년엔 42조 6천억 원이에요. 42조. 그러면 여러분 이게 198조 8천억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2023년 5월 8일까지만 9조 4천억 원을 벌써 빌렸습니다. 2020년에 4조 8천억 원인데 이때보다가 2배나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빌릴까요? 엄청나게 빌려야 되겠죠. 엄청나게 빌려야 돼요. 왜 빌려야 되느냐? 적자 규모가 장난 아니니까요. 2022년에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잖아요. 올 1분기도 현재 예상하기는 5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기업입니까? 이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진짜 죄송한데요. 이건 기업이 아니라 그냥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됐을까요? 이렇게 쓰레기가 된 것은요. 모두가 자기 욕심만 차린 탓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면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닐까요?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장은 어떻게 하든 물러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요금이고 뭐고 이게 뭐 올리든 안 올리든 국민의 설득이든 아니면은 강압이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제가 봐도 이 좌우 대립이 워낙 격화되어 있으니까 좌우 대립 좌는 아니라는 전 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진보하고 보수의 대결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러 곳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관위원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전부 다. 양심도 없는 거죠. 창피도 하고 부끄럽지도 않나요?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나라를 망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수장들이 자리를 물러나 주는 게 지금까지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안 물러나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 안에서 문재인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큰 위험만 가지고 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니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 올려야 되니까. 전기료 올려야 되니까. 이게 전기료를요. 올리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전기료만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운영을 못한 거는 한전이에요. 전임 정부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니 아니면 목숨 걸고 사표 내걸고 했어야죠. 하지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참 전임 정부가 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우리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요. 차입금을 계속 갖다가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사채 시장에서 갖고 오든 대출을 받아오든 기업보험 시장에 들어가든 문제는 사채 시장에도 한전이 진입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받지 못한다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대출도 한전이 받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못 받아요. 기업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업보험 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한전이 오죽했으면. 이 기업보험 시장이라는 것은 단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180일 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보험 시장에 한전이 그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서 한전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도 싸워서라도 이거를 찾아내야지 본인들도 싸우지 않고 그냥 말만 지금 변명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뭐 치고받는다는 게 주먹으로 때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강하게 밀어붙여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생각 지금 한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전 하나가 시장 정체를 망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 그 말과 저는 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양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말입니다. 문재인 작은 정부 말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 빨리 나가줘야지 이게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도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이거 말입니다.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아니 너네들도 다음에 정권을 가져갈 거 아니냐. 지금 협상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능력합니다. 도대체가 국민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시장이 망가지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 또다시 올 가능성 높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